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스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동아엘텍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폭발적인 실적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한 이 OLED 산업에 있습니다. 자, 동아엘텍을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134억 원. 이게 뭐냐면 2025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 기업의 체질이 지금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거죠. 이 놀라운 성과는요,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핵심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또 잠재력이 폭발한 자회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아주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또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이 엄청난 실적의 비밀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 힘의 원천인 이중 사업 엔진 구조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아엘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을 깊게 들여다보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성장 촉매를 확인한 뒤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는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실적의 배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어요. 하나는 자회사인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전반에 OLED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2025년의 이 도약,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은 무려 3배 이상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럼 이 폭발적인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동아엘텍의 아주 독특한 이중 엔진 구조에 있습니다. 한쪽 엔진은 OLED 패널을 만드는 제조고요. 다른 한쪽 엔진은 그 품질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검사입니다. 이 둘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바로 동아엘텍의 핵심 경쟁력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사업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는 자회사인 선익 시스템이 OLED 제조 장비로 전체 매출의 63%,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핵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동아엘텍 본체의 기존 사업인 검사 장비가 34%로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젠 단순한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 아니라 종합 OLED 장비 그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동아엘텍은 지금 검사 분야와 증착 분야, 이 두 곳 모두에서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회사 선익 시스템은요, 이 분야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캐논 토키와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사업 구조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동아엘텍의 뿌리이자 기술적 성공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모 회사의 핵심 사업, 바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동아엘텍의 진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완벽한지 흠은 없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회로 결함부터 수백만 개 픽셀의 색깔이 고르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불량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걸 막고 또 제조 공정의 효율, 즉 수율을 높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검사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모든 픽셀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빛과 색을 잘 내는지 확인하는 점등 검사를 하고요. 둘째, OLED의 고질적인 문제인 얼룩 현상, 무라라고 하죠 이걸,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는 핵심 기술인 광학 특성 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표면에 미세한 흠집은 없는지 잡아내는 외관 검사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완제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검사 기술이 왜 하필이면 이 OLED 시대에 와서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를 맞게 된 걸까요? 기술이 뭔지는 알았으니 이제 왜 그 수요가 이렇게나 급증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OLED가 기존 LCD에 비해서 검사 난이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개의 픽셀이 하나하나 스스로 빛을 내니까 검사할 포인트가 훨씬 많고요.
수분이나 산소에 약해서 이걸 막아주는 얇은 막까지 검사해야 합니다. 거기다 폴더블 폰처럼 막 구부러지는 패널의 화질 왜곡까지 잡아내야 하죠. 이게 바로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동아일텍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술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시장의 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금 동아일텍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아일텍 성장을 이끄는 3개의 핵심 기둥입니다. 첫째, IT 기기용 8.6세대 OLED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 둘째, 중국 패널 업체들이 일본산 장비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XR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엄청난 트렌드죠.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인 촉매는 바로 시장의 확장입니다. 예전에는 OLED 시장이 주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훨씬 더 큰 IT 기기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검사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촉매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죠. 중국의 거대 패널 제조사인 BOE 같은 회사들이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거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던 검사 장비 시장을 동아일텍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그리고 빠른 서비스 대응 능력, 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현재 상황을 봤으니 미래를 내다볼 차례입니다. 특히 핵심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현재 재무지표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LG 디스플레이의 모든 움직임이 동아일텍에게는 곧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GD가 IT용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면 동아일텍의 장비 수요가 늘어납니다. LGD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확대하면 동아일텍이 곡면 패널 검사 장비를 공급하죠. 그리고 만약 LGD가 대규모 8.6세대 투자를 최종 결정한다면 이건 동아일텍에게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수년간의 정체를 끝내고 2025년 드디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 즉 주당 순이익이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건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9배. 이게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인데요. 이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엄청난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동아일텍은 자회사 선익 시스템의 성장에 힘입어서 더 이상 단순한 검사 장비 회사가 아닙니다. LGD와 중국 시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의 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종합 OLED 장비 그룹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을 마치면서 이 점은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본 자료는 특정 종목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털과 아직은 낮은 수준의 기업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진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과연 시장은 언제쯤 이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